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에 40대 주부예요. 초등학생 아이 둘에 최근에 셋째를 낳으면서 다둥이 엄마이기도 해요. 제 이야기는 사이다 같이 속 시원한 사연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다 같은 사연의 중심에는 저희 친정엄마와 시모가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와 시모는 조금 특별한 사이예요. 두 분이 고교 동창이라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되었죠. 아니, 너 혹시 전명원 아니야? 정반여고 전명원 맞지? 보통은 딱딱하기만 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시모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보다가 물었어요. 정반여고 맞는데요. 어머나, 혹시 이정희? 정희 맞니? 시모는 갑작스러운 반말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비 사돈의 얼굴을 바라보다 놀란 얼굴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정희 씨라면 우리 안사람과 고교 동창이었던 이정희 씨 맞으시죠? 놀랍게도 시부도 저희 엄마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고교 동창을 만났으니 그 자리가 화기애애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딱딱해지더라고요. 두 분이 동창이기는 해도 성향이 워낙 달라서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두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끔 만나는 사이였다가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긴 사이라고 했어요. 졸업을 하고도 친했으면 그래도 나름 가까웠던 사이인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얘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도 사돈끼리 왕래도 거의 없었고 시모나 친정엄마도 서로에 대한 얘기를 자식들에게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동네에서 꽤 규모가 있는 학원의 원장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억센 성향이에요. 시모도 혼자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한 건 아니고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시모와 시부가 졸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은 아닌데 시부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하고 시모는 그 스트레스로 불평불만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쌓여서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사는 졸혼만 한 거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시원시원한 성격의 저희 엄마와 앞에서는 말 못하고 혼잣말로 투덜대기만 하는 시모의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가부장적인 편이에요. 당신이 설거지만 좀 해주면 안 돼? 아니면 저녁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줘. 나 평생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집안일은 안 해. 여자일 남자일 다 따로 정해져 있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도와달래? 집안일 하나를 도와달라 해도 여자의 일이라면서 안 돕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무슨 70대 할아버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오늘 친구들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저녁은 신경 써서 준비해. 특히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였어요.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남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 면이 제일 미웠어요. 그럴 때마다 가장 힘든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아니, 갑자기 친구들을 왜 집으로 데려와? 밖에서 맛있는 거 먹어도 되잖아. 그래봐야 나만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그냥 그런 줄 알고 잔말 마라. 어떻게든 그렇게 아웅다웅 저와 남편은 아이 둘을 낳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평범하게 살아왔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평소와 달라 병원에 갔다가 셋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획에 없던 아이라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죠. 여보, 나 어떡해? 우리 셋째 생겼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애 셋을 어떻게 키우지? 뭐? 하하, 아이 그래도 잘 된 거지. 계획에는 없던 거긴 하지만 깜짝 선물이네. 웃을 일 아니야. 가뜩이나 초등학생인 애들을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갓난아이까지 키워야 한다고. 게다가 우리 집 크기에 아이 셋에 5식구가 어떻게 살아. 걱정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 내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다.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생기겠지. 지금은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기만 하자.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도 저는 자꾸만 떠오르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태평한지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죠. 뭘 걱정이야. 엄마 집이 지금 너희 사는 집보다 평수도 훨씬 넓잖아. 너희가 거기서 지내. 엄마는 혼자 사니까 안 그래도 평수 줄여서 이사 가려고 했었어. 너도 셋째 생겼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식구 많으면 북적이고 좋은 거라 생각해. 그것도 복이야. 제 고민을 들은 친정엄마가 시원시원하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사시는 집은 저희가 살던 집보다 평수도 넓고 방도 많아서 5식구가 살기에는 아주 쾌적하고 좋았어요. 엄마는 본인은 작은 집으로 옮기신다면서 저희에게 그 집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엄마의 통큰 배려에 저와 남편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아. 이대로 엄마 혼자 지내시게 놔둬도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당신도 생각 좀 해봐. 혼자 계셔서 힘든 거라면 아버님이랑 다시 지내시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지방에 가서 지내보시거나 아니면 아버님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시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야. 어떻게 그래? 아버지 때문에 생긴 우울증인데 아버지랑 있으면 더 심해질 거야. 엄마가 요즘 나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서 힘들다고 하셔. 아무래도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랑 지내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뾰족한 수라도 있어?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 다시 아버님하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랑 같이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식구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그게 생각해 본 거야? 우리도 지금 넷이 사는 게 버거운데다 나는 셋째까지 임신 중이야. 이 상황에서 어머님까지 모시고 사는 건 나도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건 진짜 절대로 안 돼. 저는 단칼에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죠. 정말로 지금도 버거운데 시모까지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시모는 불평불만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 가끔 뵙는 것도 힘든데 같이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솔직히 시부가 사업으로 재산을 날렸다고 해도 시모의 불평불만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거든요.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었어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봐. 엄마가 애들도 봐줄 수 있고 집안일도 도와주면 당신도 덜 힘들 거 아니야. 무조건 시어머니라고 싫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거지. 그리고 예전에는 다들 시부모 모시고 살았어. 그게 뭐 그리 힘들다고 난리야. 난 내 살림에 대해선 어머님이 간섭하는 거 싫어. 안 그래도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같이 살면 매일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버텨. 나는 절대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안 되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반대야. 넌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떻게 너 편한 것만 생각하냐? 나 임산부고 초등학생 아이 둘의 학부모이기도 해. 지금 내 역할도 충분히 많고 힘드니까 며느리 역할까지 강요하지 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 말했어. 그 정도면 알아듣게 얘기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희랑 같이 지내면서 우리 귀여운 손주들도 보고 그러면 내 우울증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정신적으로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 시모까지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너무 싫었죠. 매번 잔소리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시모와는 잠깐만 같이 있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거든요. 어머님, 정신과는 꾸준히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울증도 감기 같은 거라 약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지. 에휴, 요즘엔 정말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매일 한숨만 쉰다. 매일 사람도 없는 조용한 방구석에만 있으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항상 돌려 말하는 시모의 화법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못 알아듣는 척을 할 수 있으니 시모의 간접 화법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떡해요, 어머님. 요즘 노년 인구의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요. 오늘은 산책도 좀 오래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기분 전환 좀 해보세요. 제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더니 시모가 더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대뜸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여보, 안방은 우리 엄마가 쓰기로 했어. 우리 이사 가는 집은 엄마한테 안방 드리자.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결정이 다 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짜증이 확 솟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어머님이 우리 이사 가는 집으로 온다는 건데? 그 얘기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아픈 엄마 혼자 두고 마음 편할 자식이 어딨어. 엄마 우울증도 심한데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해서 못 보겠어.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도 난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독단적인 태도에 더 화가 나서 저는 물러설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같이 사는 문제를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결정됐다고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내 입장 같은 건 생각해보지도 않고 정한 거잖아. 저번에 상의했잖아. 그럼 엄마가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고 하고 살기도 싫다고 하는데 그냥 두는 게 맞아? 왜 다른 방법은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우리가 모시는 게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건데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싫다는데 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데?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한참을 다퉜지만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무조건 시모를 집으로 모실 거라고 우기기만 하고 저는 저의 힘든 점을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하면 조용히 따를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일로 나한테 더 따지기만 해. 나도 가만 안 있어. 뭐? 남편이 말하면 조용히 따라가야 한다고? 당신 나랑 크게 싸우고 싶어서 작정했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편 말 들으라고 강요를 해. 당신 그러는 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아, 몰라. 나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얘기해. 오늘 회사에서도 충분히 피곤했어. 이제 당신 의견 같은 거 듣고 싶지도 않고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냥 조용히 따라.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저는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곤하다는 말에 일단은 참았죠. 다음 날이 되면 제대로 붙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은 더 큰 폭탄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사 갈 때까지 미룰 것 없이 엄마 오늘 오실 거야. 내가 그러시라고 얘기했어.
이사 갈 때 오신다더니 이번에는 오늘 오신다고? 가뜩이나 같이 사는 것도 힘들다는데 그렇게 서두르기까지 해야겠니? 제가 따졌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고부 갈등에 새우등 터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바가지를 제대로 긁어줄 작정을 했죠. 저는 남편과 큰 싸움도 불사할 결심을 했는데 그날 오전에 어머님은 커다란 이민 가방을 들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가 그 커다란 짐을 보니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짐은 또 어찌나 많은지 그 작은 집에 짐이 전부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빨리 저희 집으로 오실 줄은 몰랐어요. 준비된 것도 없는데 며칠 더 있다 오시는 게 어때요?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죠. 남편과 대판 싸우고 아예 오시지 못하게 할 마음이기도 했고요. 너 얘기 못 들었니? 나 집도 내놨는데 며칠을 어디 있다가 오라는 거니? 준비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건 됐고, 빨리 내 짐이나 좀 받아. 어머님, 근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저희 집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잖아. 잠깐인데 뭐 어떠니? 그나저나 내가 오늘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런지 기운이 없다. 집에 먹을 건 좀 있지? 빵 같은 거 말고 막 끓인 아욱국이 먹고 싶어. 김치는 너무 잘 익은 거는 싫어. 좀 덜 익은 거 없으면 겉절이라도 좀 해라. 현관문에 발을 들여놓음과 동시에 시모는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남편이 좋게 생각하라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시모의 잦은 요구사항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김치 하나도 그냥 드시지 않으셨어요. 죄송한데 어머님, 제가 요즘에 입덧이 있고 몸도 힘들어서 오전에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 그럼 넌 그냥 있어라. 내가 할게.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냉장고가 이게 뭐니? 싱크대는 또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집안일은 아예 안 하는 거냐? 장은 언제 본 거야? 채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부 힘이 없어? 죄다 말라 비뚤어진 것들밖에 없네. 너 장 보는 건 아주 대충 하는구나? 시모가 집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폭풍 잔소리가 시작됐죠. 짐을 잔뜩 들고 오면 힘들 법도 한데 잔소리하는 시모는 에너지가 넘쳐 보였죠. 잔소리를 하면서 빠진 체력을 충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는 화장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거니? 물때가 잔뜩 끼어있잖아. 아직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닌데 어쩜 이리 게으른 건지. 시모는 사사건건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를 했죠.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집안일을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입으로만 떠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은 항상 저였고요. 어머님, 저 장 보러 다녀올 건데 곧 있으면 애들이 하교하고 집에 올 거예요. 애들 간식만 좀 챙겨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 건 네가 나가기 전에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 나는 이 시간이면 항상 1시간씩 낮잠을 잤는데 애들까지 어떻게 보니? 나는 눈 좀 붙여야겠다. 같이 살면 애들도 봐주겠다고 하더니 전부 말뿐이었어요. 어머님은 애들한테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편하게 지내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 애들도 하나도 안 봐주시고 나한테 온갖 잔소리만 하셔. 나 진짜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이 어머님 내보내. 갑자기 같이 사는데 지금은 초반이라 당연히 불편하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시간 지나면 다 익숙해져. 그리고 이제 와서 엄마를 어디로 내보내. 적응하려고 노력을 더 해봐. 평생 그러고 사신 분을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 그러지 말고 아버님이랑 사시게 하라고. 이대로는 나 정말 괴로워서 못 살 것 같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하고 있어.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냥 당신이 적응해.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하고 불평이 많아? 하루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가부장적인 남편이 힘든 제 마음을 이해해주며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같은 건 절대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예민해서 어머님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데 억울했죠. 남편이 저희 친정 엄마에게 비슷한 대우를 받았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 이불은 너무 까시럽더라. 오늘 당장 바꿔줘라. 그리고 아침에 먹은 그 달걀은 남은 거 다 버려라. 달걀에서 비린내 나는 것 같더라. 그리고 가장 신선한 걸로 새로 사와. 시모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 저는 정말 미치기 직전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전부 트집을 잡는 걸로만 보였죠. 임신 초기에는 스트레스나 영양관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매일 두통에 시달리고 입맛까지 싹 달아났어요. 시모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하루는 정말 서러운 말을 듣고 말았어요. 제가 입덧을 시작했는데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가져서 입덧을 하는 건데 인상까지 찌푸리며 그런 말을 하실지는 몰랐어요. 예, 입맛 떨어진다. 입덧을 좀 참아보든지 아니면 나랑 같은 상에 앉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뭐니? 아우 정말 밥맛 떨어져서 내가 더 힘들다. 어머님은 남편 가지셨을 때 입덧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가져서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십 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니? 너는 도대체 입덧을 참을 수가 없는 거니? 난 그거 너무 싫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시잖아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는 거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나는 뭐 너 이러는 거 이해되는 줄 아니? 난 너 집안이라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음식 이렇게 못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지 남편 힘들게 일하는 거 알면서 셋째 가진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참고 살잖니? 이 정도면 제가 살면서 들은 막말 중에 가장 심한 막말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머님과 제가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죠. 그렇다고 집도 없는 시모를 당장 내쫓을 수도 없고 저는 미칠 노릇이었어요. 저는 갈수록 마른 오징어처럼 말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저랑 계속 지낼 생각으로 여기 오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불편해요. 그럼 내 말이 틀려? 요즘 세상에 아이를 셋이나 가지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집안일만 하면서 힘든 건 우리 아들만 힘들잖아. 내 말이 틀려? 아이 가진 게 잘못이에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뱃속에 아이가 들을까 봐 무섭네요. 아무리 계획에 없던 아이여도 남편과 저한테는 소중한 선물 같은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노나요? 남편이랑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제 역할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게 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제 가치를 깎지 마세요. 내 눈엔 고생은 내 아들만 하고 너는 너 좋은 일만 하면서 사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시엠이 비위 조금 맞추는 걸로 징징대지 말고 얌전히 말이나 좀 잘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어른인데 네가 나한테 맞추는 게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맞추는 게 맞겠니? 어머님, 요즘 어느 며느리가 맞추기만 하면서 살아요. 같이 노력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어머님 오시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까지 내놓고 오셨다고 해서 저도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너는 시어미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냐? 솔직히 예전에 나 같으면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절대 참고 안 넘어갔어. 조선시대였으면 방금 네가 한 말, 그 말은 쫓겨날 말이었고 예전에 나였으면 너 머리끄댕이 붙잡히고도 남았다. 내가 정말 많이 참아주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어머님, 저를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축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무조건 본인에게 맞추라는 식이어도 화가 나는데 조선시대였으면 내쫓았다. 예전의 나였으면 머리끄덩이를 잡겠다는 말은 정말 참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가슴에 이미 새겨진 말이나 다름없었죠. 그런 말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가슴에 한이 맺힐 만한 말이잖아요. 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시모를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왔죠. 아마도 제가 시모에게서 벗어나려면 이혼밖에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셋째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꿈꿀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잠깐 스트레스 푸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어머님,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오늘 집에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시죠? 저는 시모에게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친정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친정 엄마랑 있으면서 편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싶었죠.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굳이 친정에는 왜 간다는 거니? 꼭 가야 되는 거야? 시모는 혼자만 두고 제가 집을 비우는 게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죠. 그래도 저희 이사갈 집 친정엄마가 주시는 거라 좀 다녀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 난 괜찮다. 나는 오늘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혼자 잘 다녀와라. 저는 일부러 새 집을 엄마가 해주시는 거라고 강조하며 같이 가시겠냐 물었더니 역시나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모에게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엄마의 눈에는 제 얼굴이 거칠어 보이기만 했죠.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대체 살이 얼마나 빠진 거야? 입덧이 심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를 붙잡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역시 제 걱정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입덧보다 더 지독한 일이 생겨서 그래.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거든. 네 시어머니가 왜 너희 집으로 들어가? 잠깐 놀러 왔다는 거야? 아주 들어왔다는 거야? 아주 들어와서 이사가는 집까지 따라올 거래. 갑자기 그렇게 돼서 나도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 엄마, 나 어떡하지? 나 진짜 시어머니랑 못 살겠어. 모든 일에 잔소리하고 내 입덧 때문에 입맛 버린다고 나보고 입덧을 참으래. 내가 예민한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한 거야? 난 이제 뭐가 정상인지도 모르겠어. 저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저를 걱정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참아왔던 말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주는 집에 네 시모도 같이 들어가 산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사할 때 같이 들어와서 안방을 쓰겠다고 하더니 며칠 전에 집으로 그냥 찾아온 거 있지. 집까지 내놓았다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남편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머니 오실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고 나는 점점 몸도 무거워질 텐데 걱정만 몇 배로 늘었어. 뭐야? 이미 같이 살고 있단 말이야? 아니, 넌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하는 거야. 나 별소리를 다 들었어, 엄마. 나보고 조선시대였으면 쫓겨났을 거고 어머님이 나보고 자기가 예전 같았으면 내 머리끄덩이를 다 뜯어놓았을 건데 참는 거라고 말 잘 듣고 비위 잘 맞추라고 하는 거 있지? 엄마, 원래 시어머님들은 다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며느리 쥐잡듯 잡고 그러는 거야? 근데 며느리를 왜들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미워서 그런데? 나는 며느리 생기면 내 아들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예뻐해줄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 거야? 저는 속사포처럼 털어놓았죠.
그동안의 서러움이 쌓여서 말이 쉬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너한테 조선시대였으면 내쫓았을 거래?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네 머리끄덩이 잡을 수 있는 거 참는 거라는 말을 해? 그게 감히 내 딸한테 그렇게 말해? 친정 엄마의 눈이 화가 나서 동그랗게 커졌더라고요.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거기다 남편은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잔말 말래. 그리고 나보고 예민한 거라고 하는 거 있지? 네 남편도 그렇게 말했다고? 그 집으로 시애미를 부른 게 네 남편인데 너한테 미안해하지도 않든? 미안해하기는 무슨 가부장적인 그 사람이 내 편 들겠어? 여자가 잔말 말고 남편 말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가부장적이라는 말을 너한테 듣기는 했지만 그 정도였냐? 아니, 지금 셋째까지 임신한 애가 어떻게 시애미까지 모시고 살라고 강요를 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듣게 해? 아, 나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그냥 참는 게 답인 걸까? 네 남편도 실망이지만 난 네 시애미가 용납이 안 된다.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원수 같은 걸 네 시험이 된다고 해서 꾹 참고 예의 차려가면서 봐줬더니 이거 아주 나쁜 년이네. 친정 엄마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두 분 사이에 제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왜? 우리 어머님이랑 엄마랑 예전에 무슨 일 있었어? 왜 원수 같은 거라고 하는 건데? 두고 보면 알아. 너희 이사 가는 날이 언제라고 했지? 그날 잘 봐둬라. 네 시애미가 다시는 너한테 시집살이 못하게 내가 제대로 손봐줄 거니까. 명심해. 네가 그 모습을 꼭 봐야 한다. 친정 엄마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커졌지만 더는 물을 수 없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독 비장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기대도 됐죠. 대체 친정엄마가 어떻게 할 생각이길래 다시는 시모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못하게 할 거라는 건지 너무나 기대됐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이삿날이 됐어요. 예, 다른 물건은 몰라도 내 물건은 아저씨들이 못 옮기게 해라. 내 물건은 네가 직접 옮겨. 시모는 그날도 저를 못살게 구느라 바빴어요. 시모는 우리 가족의 짐이나 가구를 드리는 데는 관심도 없고 자기 물건 챙기는 것에만 신경 썼어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익숙하고 이기적이면서 우리랑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몇 배로 더 힘들었어요. 전명환 인연 어딨어? 내가 이 기집애를 가만두나 봐라. 짐을 한참 옮기고 있는데 현관에서부터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친정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곧장 안방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시모의 머리채부터 잡는 거예요. 저는 말리지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두렵기까지 했어요. 너 예전에도 나한테 이렇게 머리채 잡힌 적 있지? 어때? 이렇게 또 잡힐지는 몰랐지? 근데 뭐? 네가 내 딸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참았다고 했다며? 나는 참을 것 같냐? 나는 절대 안 참아! 엄마의 말에 시모는 악을 쓰며 엄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다고 놓칠 엄마가 아니었죠. 남편 없이 혼자서 억세게 살면서 평소에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한 엄마인데요. 엄마는 시모의 머리칼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예! 너 뭐하고 있니? 네 엄마 말리지 않고 네 시애미 머리털 다 뽑히는 거 구경만 하고 있을 거니? 엄마 왜 이래?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해. 조금만 진정하고 말로 해. 이건 아니잖아. 시모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넌 빠져있어. 지금 네가 낄 때 아니니까 절대 끼어들지 마. 옆에 그냥 서 있어. 엄마의 말에 저는 말리던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했고 엄마가 왜 시모의 머리채까지 잡는 건지 알고 싶기도 했죠. 솔직히 조금 고소하기도 했고요. 네가 내 애인 빼서 결혼하더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는 내 딸한테 시애미 노릇을 해? 네가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시집살이를 시켜? 어디 애를 쫓아내냐 마냐 떠들어? 어디서 머리채를 잡아놓을 걸 참는 거라는 그따위 말을 해? 네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딸한테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애인 빼서 결혼까지 한 주제에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엄마는 시모의 머리칼을 더 세게 당기더라고요. 거의 뽑히기 직전이었어요. 아이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일로 애들 앞에서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나 네 사돈이야. 어디 사돈 머리채를 잡아. 아유. 그뿐이야? 너 고등학교 때 동네에서 껌이나 씹고 다니면서 애들 돈 뺏고 다니던 거 내가 잊었을 것 같아? 그 버릇을 못 고쳐서 이제는 내 딸 안방까지 빼앗으려고 해? 그것도 내가 마련해준 집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안방을 차지해? 사돈인 거 생각해서 내가 참고 살라고 했는데 이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 나쁜 년아! 그야말로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대체 친정엄마는 이 엄청난 얘기들을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해주고 12년을 참을 수 있었던 걸까요? 시모가 엄마의 애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시모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면서도 입 꾹 다물고 참아온 엄마가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이라고 과거는 밝히지 않고 지켜준 거잖아요. 엄마도 나름 그동안은 예의를 차려준 거였어요. 너 미쳤어? 이거 당장 안 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애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시모가 우는데도 엄마는 마음 약해지지 않았어요. 머리채를 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데 시모는 힘없이 이끌려갈 뿐이었어요. 공부도 더럽게 못했으면서 공부 좀 하는 애들 시험지에 껴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주제에 어릴 때부터 못된 짓만 그렇게 하더니 나이 먹어서도 못돼 처먹은 짓만 하고 다니고 나는 네가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신기하더라. 네 아들도 아냐? 너 이렇게 못된 기집애였던 거? 너 공부 그렇게 못하고 애들 괴롭히고 다닌 거 네 아들도 아냐고? 상견례 자리에서 나보고도 아닌 척 내숭이나 떨고 있던 건 얼마나 우스웠는지 알아? 그래서 너 때문에 남편이랑 따로 살게 됐잖아. 나라고 너 보는 게 좋았을 줄 알아? 시모는 머리를 잡힌 채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 때문에 니들이 따로 살게 됐어? 그거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다. 하필이면 너는 왜 혼자 살고 있냐? 상견례 끝나고 네 생각나냐고 몇 번 물었더니 같이 살기 싫다고 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더라. 이 정도면 너도 만족하는 거 아니야? 안 봐도 뻔하다. 네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을지. 그러니 남편이 지방으로 도망가지? 그저 결혼 생활을 오래 해서 조론을 하게 된 건 줄 알았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옛 애인을 보고 마음이 동하냐고 시모가 시부를 들들 볶았던 모양이에요. 견딜 수 없었던 시부는 조론을 하자고 했고 지방으로 도망치듯 떠난 거였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솔직히 흥미롭기도 했고요. 나도 너 만난 거 끔찍하게 싫었어. 하필이면 네 딸인 건 더더욱 싫었고 나라고 좋았는 줄 알아? 누구는 좋았는 줄 알아? 네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너 보기 싫었어. 그리고는 친정엄마가 시모를 냅다 내동댕이를 쳤어요. 시모가 방구석으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머리칼은 심하게 헝클어지고 누가 봐도 비참한 모습이었죠. 애들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여기 내가 산 집이고 나는 충분히 너 쫓아낼 자격 돼. 너 진짜 나쁜 년이야. 집도 없는 나한테 어디를 나가서 살라는 거야? 애들 앞에서 망신 주는 걸로는 부족해서 내쫓기까지 해야겠냐? 불쌍한 척 한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
네 남편 따라서 지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너 집 구할 때까지 나랑 살든지 둘 중에 골라. 엄마의 말에 시모만 놀란 게 아니라 저도 놀랐어요. 머리채를 그렇게 잡아놓고 같이 지낼 생각을 하는 엄마는 무슨 생각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둘 다 싫어. 내가 미쳤다고 남편을 보러 가냐? 그리고 너랑 사는 건 더더욱 싫어. 절대 안 살 거야. 당연히 시모는 단박에 거절했죠. 내 딸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네가 고집 부려서 같이 살았잖아. 내 딸도 참는데 네가 못할 건 뭐냐? 애들이랑 살 생각 하지도 마라.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너 내가 걷어주겠다면 감사한 줄 알고 따라오기나 해. 내 옆에 두고 내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잔소리하는지 두고 볼 거니까. 짐 전부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당장. 와, 저는 그때 엄마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적은 가까이 두라는 말을 실천하는 엄마가 멋있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때 오후 반차를 쓴 남편이 뒤늦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자신의 엄마가 방구석에서 흐느끼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와 친정엄마, 시모를 번갈아 바라보더라고요.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마 저희 엄마 때리신 거예요? 자네,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자네 어머니는 이 집에서 안 살 거야. 당분간 나랑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왜 저랑 상의도 없이 그런 거 결정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도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는 자네는 나랑 상의하고 내가 사준 집에 자네 엄마 모시기로 했나?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가 그 모양이야! 엄마는 장군님처럼 남편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 기세에 놀란 남편이 대꾸도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 감았다 뜨더라고요. 아주 볼만한 장면이었어요. 아니, 장모님,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저희 집이래 이렇게 간섭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좋게 말하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본데 네 엄마가 이 집에서 한 번만 더 설치는 꼴 보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니들 결혼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내 말 새겨들어. 알았어? 저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고 멋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네요. 남편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나는 내 사위가 가부장적으로 구는 꼴은 절대 못 봐주니까 명심해.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이 집에서 자네 빼고 애들이랑 내 딸만 살게 하려는 거 참는 중이니까 자네도 정신 차리고 살아. 나 지금도 정말로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장모님 조금만 진정하세요. 진정하고 얘기하셔도 저 다 알아듣습니다. 남편은 벌벌 기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남편이 기가 죽은 모습을 보는데 고소했습니다. 자네 와이프 의견도 존중 좀 해주게. 자네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이 애의 의견도 중요한 거야. 자네 의견만 따르게 하는 건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야. 그거 잘하는 짓 아니니까 그런 태도는 제발 버려. 그리고 남자 일, 여자 일 같은 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어떤 때인데 아직도 이러고 살아. 얼마나 사람이 시대에 뒤처져 보이는지 알아? 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 화 푸세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부 갈등 해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자네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나서진 않았을 거야. 계속 갔다간 자네랑 내 딸이 이혼까지 하게 될까봐 내가 부득이하게 폭력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간섭 좀 했네. 서운한 건 이해하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네. 나도 오늘 같은 일을 또 저지르진 않을 거야. 걱정 말게. 엄마는 그 엄청난 일을 버리고 사과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주 깔끔한 마무리긴 했지만 가족들이 받은 그 신선한 충격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정말 잘 해결되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싫다고 했지만 결국엔 짐을 싸서 친정엄마의 집으로 끌려 들어갔고 안방은 저와 남편이 쓰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한 차례 소란은 있었지만 그 이후엔 어쨌든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죠.
난 장모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무서우신 분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무슨 장군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험이 있으시더라. 나를 쏘아보시는데 오금이 저리더라고. 남편은 그날의 일에 대해 두고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히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서 흉을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랬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긴 했어요. 그럼 남편도 없이 혼자 나 키우시고 그 와중에 돈도 잘 버는데 보통 여자일 줄 알았어? 저는 저희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는데 저희 엄마는 나설 때와 가만히 있어야 할 때를 딱딱 구분해서 행동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요즘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런 제 스스로가 마음에 들었죠. 난 장모님 무서워서 이제 장모님 얼굴 뵙는 것도 괜히 겁나고 그래. 우리 엄마는 잘 지내시나 모르겠어. 또 저번처럼 우리 엄마 때리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당신이 멋대로 굴면 나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리고 설마 엄마가 또 어머님을 때리고 그러겠어? 그렇게까지 경우 없는 분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저희 엄마랑 시모는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두 분은 생각보다 잘 지냈어요. 물론 시모가 고생을 좀 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쓸데없이 괜히 전화하지 마. 알아서 잘 지내는 애들한테 왜 전화까지 하고 난리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너는 혼자 살아봤다면서 왜 그렇게 주변에 의지해? 불편하면 네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애들이 다 해주길 바라는 건 대체 무슨 심보야? 내가 전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한 일이라고 전화를 못하게 해? 너 이런 식이면 나도 너랑 못 살아. 네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어딨냐? 집도 얻어서 살고 있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시모는 친정엄마의 잔소리를 역으로 당해야 했죠. 저희한테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어지간한 일로는 전화도 걸지 않았어요. 집도 없는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꽉 잡혀 사는 걸 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지만 나름 재미있어 보였어요. 어쨌든 저희 가족은 가족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시모도 살 곳이 생겼으니까 다행이었죠. 친정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걔랑 수다 떨면 재미있을 때도 있어. 가끔 얄밉게 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 머리채를 한 번 더 뜯어버리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엔 버릇 좀 고쳤는지 봐줄만 해. 친정 엄마의 말에 저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고교 동창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엄마,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돼. 난 엄마가 또 성질 못 죽이고 어머니 머리채 잡을까 걱정돼. 내가 어디 또 그러겠냐. 걱정 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는 말로 해결할 거야. 덕분에 저는 결혼 생활이 전보다 편해졌어요. 남편은 친정엄마의 진짜 모습을 봐서 그런지 그 뒤로는 저에게 말도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식사 좀 간단하게 챙겨줘. 나 지금 셋째 목욕시켜야 해서 손이 없어. 식사를 나보고 준비하라는 거야? 알겠어. 그냥 있는 거 먹이면 되는 거지? 예전에는 집안일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버티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감사한 거 있죠. 이제는 앞으로의 생활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남편이 여전히 엄마 얘기만 나오면 겁을 먹고 있거든요. 친정 엄마 덕에 시모의 간섭에서도 벗어나고 남편과의 사이도 전보다 좋아졌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기대가 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